원래 이거 찍으려고. 어떤 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네. 이제 약간 목소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웹베이직 지니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8강 이메일과 FTP를 배울 차례입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이전 강의에서는 검색 엔진이 무엇이며 대표적인 검색 엔진의 종류와 구조,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과 FT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메일입니다. 전자메일은 뭘까요? 전자우편과 우체국은 둘 다 편지라는 공통점이 있죠. 전자우편은 영어로 일렉트로닉 메일 또는 이를 줄여서 이메일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며 사용되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 우편물보다 더 많은 수의 전자우편이 통용되고 있죠. 전자우편은 단지 컴퓨터와 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것입니다. 전자우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되므로 사람들은 때로 정통적인 우편 시스템을 매우 느리다는 의미로 달팽이 우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도 외에도 전자우편은 우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값싸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자신이 인터넷에 연결된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드는 비용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전자우편은 빠르게 보내고 또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우편은 빠르고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일반 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서신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죠. 그로 인해 전자우편은 일반 편지를 작성하는 것에 비해 좀 더 격의 없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은 메시지에 대해 그저 잘 선정된 몇 개의 단어들만으로 구성된 전자우편 회신 메시지는 유별난 것이 아니죠. 친구들 간에는 간결하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전자우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사실상 거의 무료로 교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업무상의 연락에 있어 대단한 혜택일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간에도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각자의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값싸고 빠른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통해 우편을 주고받으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 메일을 송수신하는 동안만이라도 인터넷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자우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일 등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전자메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자메일은 통신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이메일 하면 따라다니는 가장 큰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SMTP, IMAP, POP3. 우리는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SMTP란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 프로토콜이 뭐였죠? 네, 통신 규약이죠. SMTP는 메일을 주고받을 때 TCP 25번으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맺었어요. 암호한 포트는 465번입니다. SMTP는 주로 메일 서버끼리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PC에서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은 POP3인데요. POP3란 받는 메일이라고 불리는 POP 서버를 말하고 3는 버전 3라는 뜻입니다. OSI 7 레이어 계층 중 응용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이며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을 아웃룩 익스프레스와 같은 메일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POP3를 이용해 각 웹사이트의 메일을 한 곳으로 모아 직접 사이트를 접속해 각각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의 메일로 송수신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IMAP입니다. IMAP는 POP와 같이 받는 메일 서버 종류 중 하나입니다. 수신함에 메일 전체를 가져오는 POP와 달리 제목이나 보낸 사람만 보고 메일을 다운로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메시지를 서버에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POP3는 오프라인만 지원하는 데 반해 IMAP는 온라인 모드와 오프라인 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POP3에 비해 높은 통신 트래픽을 가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 가지 프로토콜 중에서도 POP3와 IMAP의 차이점을 혼동하는데요.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정리한 도표입니다. 앞장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으므로 만약 궁금한 친구들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장의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 알아보겠어요? 방금 SMTP가 뭔지, IMAP가 뭔지, POP가 뭔지 배웠죠? 그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한 흐름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는 SMTP 통신하는 부분인데 방금 했던 내용이라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SMTP는 서버끼리 메일을 주고받고 PC가 서버로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었죠. 연두색 박스는 메일 서버에서 PC로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구분이 되었죠. POP3와 IMAP의 차이점은 숫자 셀 동안 기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POP3는 모든 메일을 다운로드하고 IMAP는 사용자가 받고 싶은 메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다음은 FT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FTP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보안성에 아주 취약한데요. 취약점에는 무차별 대입 공격, 스푸핑 공격, FTP 바운스 어택 등 많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리하지만 보안에 취약한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나온 게 파생된 프로토콜입니다. 종류에는 FTPS, SSH, TFTP, SFTP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위 4가지와 FTP의 능동 모드와 수동 모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궁금한 학생들이라면 학생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추가 보충란이 있다면 추가 보충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전자메일과 FT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게시판에 꼭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리 얼굴은 못 보지만 답글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해요. 다음 강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복습은 필수! 파이팅입니다. 친구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